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. 3kg 감량, 요요 없는 식단 다이어트 비결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입니다. 직접 3kg을 빼신 경험을 바탕으로 쓰셔서 그런지 이게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요. 특히 운동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식단을 바꾸니까 몸이 가벼워졌다. 뭐 이런 솔직한 후기가 인상 깊었어요. 맞아요. 막 굶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으면서 요요 없이 유지하는 그 비결,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. 그렇죠.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니까요. 자, 그럼 이분의 경험 속에서 당신의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팁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? 좋습니다. 먼저 이 글쓴이가 체중 감량의 한 70%그 정도가 식단에서 결정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요. 역시 직접 겪어보니까 운동만으로는 안 됐다는 거겠죠.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나서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 하다가 아, 그렇죠. 보상 심리 같은 거. 네네. 그러다 효과를 잘 못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 글쓴이가 강조하는 건 결국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식단인 거죠. 뭐 탄수화물 40에서 50%, 단백질 30에서 35%, 지방 20에서 25% 이런 비율도 언급하긴 했지만요. 네, 그 비율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게 뭐랄까 딱 떨어지는 정답이라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찾아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극단적인 건 결국 실패하기 쉽잖아요. 아, 지속 가능한 밸런스. 네, 와닿네요. 그리고 체중 감량의 기본 원리로 칼로리 적자 얘기를 하는데요. 이게 말은 참 간단한데 막상 하려면 배고프면 어떡하지? 좀 막막하기도 하고요. 그냥 굶는 거랑은 다른 거 맞죠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먹는 것보다 쓰는 칼로리가 많아야 한다. 이 기본 원칙은 맞는데요. 중요한 건 어떻게 줄이냐는 거죠. 무작정 굶어버리면 우리 몸이 비상사태다 하고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기초대사량을 확 낮춰버려요. 기초 대사량이요? 그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. 네, 맞아요. 숨만 쉬어도 몸이 생존하려고 쓰는 최소 에너지인데 이게 낮아지면 나중엔 진짜 조금만 먹어도 살이 훅 찌는 그 요요 현상 있잖아요. 아, 그게 제일 무서운 건데. 그렇죠.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도 그걸 되게 경계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잘 챙기면서 칼로리를 좀 현명하게 조절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500칼로리 정도 적자를 목표로 일주일 꾸준히 하면 0.5kg 정도 체지방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그렇군요. 아,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영양은 챙기면서 칼로리 조절. 그럼 이 글쓴이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맛있고 포만감 있게 먹었다고 해요? 사실 다이어트 식단하면 왠지 맛없는 닭가슴살만 생각나는다. 네, 많은 분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시죠. 그래서 이 글에서도 예시를 든 게 아침에는 현미밥이랑 계란처럼 좀 든든하게 먹고요. 점심엔 단백질, 채소 위주로, 저녁엔 두부 샐러드처럼 좀 가볍게 이런 식단을 제안했어요. 오,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군요. 네,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아침에 먹는 현미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에요. 이게 설탕이나 흰쌀밥 같은 단순 탄수화물이랑은 좀 달라서요. 몸에 천천히 흡수되면서 포만감을 좀 오래가게 해주거든요. 좋은 탄수화물인 거죠. 아하, 복합 탄수화물. 네, 이런 걸 잘 활용하고 또 중간에 막 간식이 당길 때는 견과류나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걸로 좀 건강하게 대체하는 노력. 이런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. 맛이랑 영양, 포만감까지 다 잡으려는 그런 노련이 보이는 거죠. 오, 복합 탄수화물 저거 꼭 기억해야겠네요.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목표 체중에 딱 도달해도 제일 큰 걱정은 역시 요요잖아요. 이걸 막으려면 꾸준함이랑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처럼 쉽지가 않죠. 정말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. 그래서 이 글에서도 보면 매일 체중계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 숫자에 막 집착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게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게 딱 좋거든요. 맞아요. 괜히 숫자 하나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. 그렇죠. 그래서 대신에 뭐 거울 보면서 몸 라인이 좀 달라지는 걸 본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좀 꼈던 옷이 편안해지는 걸 느낀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좀 더 집중하라는 거죠. 그리고 식단 기록하는 앱 같은 거 활용하는 거, 또 정해진 시간에 딱딱 식사하는 습관 들이는 거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안하고요. 습관 만들기? 네. 그리고 뭐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요요를 막는 어떤 튼튼한 방어벽이 된다.
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작은 습관들 듣고 보면 에이 당연한 소리 아니야 싶다가도 막상 이걸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조리법 다양하게 해서 질리지 않게 하라는 거랑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 막 칭찬해 주라는 팁도 있더라고요. 네,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다이어트를 무슨 벌 받는 것처럼 고행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. 이건 내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내가 성탁해서 먹는 거야.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내 마음가짐. 네, 이런 작은 생각의 전환이 꾸준함을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. 오늘 살펴본 이 블로그 글은 결국 뭐랄까 단기간에 확 빼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요. 내 몸에 맞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,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생활 습관, 또 긍정적인 마음, 이런 게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이다. 이걸 생생한 경험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무작정 굶거나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만 따라하기보다는 당신의 생활 속에서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겠네요. 네, 맞아요. 체중 감량은 진짜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하고 같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. 꾸준함, 그리고 나한테 맞는 페이스를 찾는 것.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당장 오늘부터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작은 습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? 거창한 계획 말고요.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변화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